자, 어제 방송에서 콕 하고 집어드렸는데 콕 하고 날아가서 와, 정말 대단하죠. 대장주에 포스코, DX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와 있고요. 자, 꼬리주에는 IT캠, S&T 다이내믹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DX. 와, 이게 정말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요즘 시장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 무언가 하나 촉발되는 모멘텀이 딱 붙어버리면 네. 무섭게 올라갑니다. 시총과 상관없이 무섭게 올려버리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인버스를 계속 모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5월과 6월까지 하이 컨빅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때까지 인버스는 좀 내버려둬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게 오늘 포스코 DX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제가 포스코 그룹주에서 처음으로 꼽았던 모양새는 원래는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 계약 해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아예 관심 섹터에서조차도 2차 전지를 제외를 시키고 나서 그런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포스코 DX를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술적 분석으로는 하락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하락 트렌드 이후에는 다중바닥이 완성돼야 되는데요. 다중바닥이 나왔습니다. 다중바닥이 나온 이후에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그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상향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60일선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여기서도 60일선 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화요일 날 저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를 탑픽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무섭게도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거든요. 결국엔 시장이 이만큼 유동성이 넘쳐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꽉 찬 상태로 끝났고 거래량도 바닥에서부터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적어도 한 43,000원 넘어가는 모습들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쉬어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습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오랜만에 대장 역할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로봇주들이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SPG를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추가 목표가를 12만에서 15만 원 상향을 하고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로봇주들도 정말 엄청났죠. 진주 일부에서 조정이 받는 와중에도 반도체와 로봇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모두 도달을 해주면서 저희 일당백 식구들은 2026년도 상반기 로봇 농사 모두 수확 완료했습니다. 이제 어느 구간에 팔아도 수익인 구간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로봇만 지루하게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쁘게 정말 수익을 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루틴대로 8시 30분에는 아침 시황 듣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트레이딩하고 장 마감하면 마감 시황 듣고 매매 일지 기록하고 저녁에는 진주 일부 시청하면서 성실하게 수익을 쌓아왔는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로봇 종목들 고점인 구간에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계속 고집해왔었습니다. 신고점을 말씀드려왔는데요. 밀어붙였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로봇 기세의 바톤을 대체해서 이어갈 만한 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연일 신고점을 유효하다라는 매수 유효 관점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한화라는 그룹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새로운 판이 한 번 더 깔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봇을 가져가되 새로운 기세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미 방송에서도 제가 리스트업을 해드렸죠.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테마의 방향성 대장입니다. 이 로봇 산업을 상징하는 대표주인데요. 방산과 조선이 로봇으로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강의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처럼 종목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닌 산업의 체력을 보자라는 의견이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새로운 또 고점입니다. 종가 또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50만 원을 이탈가로 보시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구간이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0만 원을 이탈하는 권에서 추가적인 상방의 구조로 이어가보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고 나머지 기세를 이어갈 종목들 꼬리주와 포트주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T캠. 일단 허반석 파트너의 포트 안에 좀 들어가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좀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나는 단가를 낮추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또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10%대 상승 흐름. 뭐 꼬리주라고 보기에는 상승 탄력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꼬리주로 선정할 때는 지금도 포트에 담을 만한 종목, 언제든지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을 꼬리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캠 어제도 그렇고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IT캠, 세미파이브. 제가 지금 손실 구간 또는 약수익 구간에 있는 뉴로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저는 단가를 낮추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단가를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IT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오늘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저점에서 꾸준하게 다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나타날 수 있는 요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율이 61.95%입니다.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과 상관없이라도 유통 주식수가 30% 내외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까지 한다면 올해 다음 달까지는 32.28%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61.95%, 62%다. 그러면 38%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초품절주의 역량이다라는 모습이니까요.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국내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 공정을 가지고 가는데 SK팜테코에다가 이제 계약을 맺고 수주를 줬습니다. 그럼 SK팜테코는 원료 의약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스스로 다 못하기 때문에 SK바이오텍과 그리고 SK바이오텍은 IT캠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IT캠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초청 기업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원료의약품 공급, API 공급을 갖게 되는 CDMO의 기업 입장에서 그곳에 참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녀오면 무언가 성과가 있고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혹은 아직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무언의 시그널이 오늘 주가 상승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KGMP라고 하는 의약품 생산에 대한 인증까지도 맡은 기업이기 때문에 IT캠, 응축된 힘이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단가를 잘 낮추셨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1차 목표가를 직전 고점대인 45,000원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45,000원 라인까지는 강력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방산 쪽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꼬리주는 또 방산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로봇이 강했고 조선과 방산 뉴스가 좀 동시에 나온 모습입니다. 네. 조선도 로봇 그리고 방산도 로봇. 제가 로봇 테마 중에는 로봇 심장인 감속기를 계속 공략을 하면서 SPG를 강조해 왔는데요. 조선과 방산의 심장은 제가 엔진이라고 이번 주 내내 강조를 합니다. 네. S&T 다이내믹스는 방산과 조선 변속기와 구동계의 핵심 업체입니다. 로봇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씩 이 로봇과 방산, 조선이 함께 확장될 때 반드시 따라붙는 실체입니다. 어제 설명드렸지만 지금 한화그룹은 단순히 그룹 릴레이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국가 산업의 중심축을 하나씩 맡아가는 그룹으로 포지션이 지금 명확해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새로운 판이 깔렸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요. 제가 로봇주들로 오늘 박수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박수 칠 때 떠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신고점의 로봇주들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심을 수 있는 농사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의 토지를 한화그룹이 쏘아 올린 방산과 조선, 로봇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 흐름에서 제2의 SPG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엔진과 구동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차와 장갑차, 방산 차량의 변속기, 구동계의 핵심이고 방산과 조선의 무인화, 로봇화가 진행이 될수록 기계적 구동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수 구조입니다. 그래서 S&T 다이나믹스를 제2의 SPG 후보군으로 올려보고 싶고요. 항상 큰 판을 그리고 독서하듯이 흐름에 맞춰서 종목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진주 1부 즐겁게 시청하시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조용한 기세주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 포트주에도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약 55,000원대 구간부터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이 종목 못해도 5만 원대까지 밀려도 오히려 조화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여전하게 63,000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도 단기적인 탄력성 그리고
천천히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재무, 그리고 기업의 단단함과 구종성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S&T 다이내믹스 체크를 해두시고 5만 5천 원대, 5만 원대까지는 밀려도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1차 목표가 6만 3천 원부터 7만 원대까지 상승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일 달리고 있는 로봇 테마 에너지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머틸풀 상향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 두 분의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두 분 다 예스라는 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허반석 파트너는 모델 솔루션을, 박지윤 파트너는 로보티즈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올라가 있는 거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허반석 파트너도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를 점차 또 해주고 계셨었거든요. 조금 아래에 있는 종목들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요즘 로봇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정말 키 맞추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봇줄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에서 이렌시스도 말씀을 드렸고 KNR 시스템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 장중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때 뜨거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로봇, 테마, 멀티플 상향 이제 시작인가에 대해서 이 시작은요. 주가 상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봇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시작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올해는 양산에 대한 시대가 개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올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도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도 양산을 시작하게 돼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위 밸류 체인에게도 수주가, 오더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봇주들도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버는 로봇주들만 이제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실체,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경쟁력 이런 것들이 확인된 종목들로의 여러분들 로봇주 안에서도 포트를 잘 압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델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델 솔루션의 주력적인 사업은 결국엔 프로토타입, 나는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면 설계를 하고 설계된 시제품을 만들고 설계된 시제품대로 금형을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구글, 아마존, 테슬라,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500여 개사들이 실제로 모델 솔루션과의 고객 라인들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경쟁력과 실체는 분명히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번에 K-휴머노이드 연합에서 초경량 액추에이터,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프로토타입과 금형 회사에서 실제로 고부가 가치의 부품 내재화를 완성시킨 기업으로 변모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솔루션 실체가 있고 특히 젠슨 황이 극찬한 자율주행 로봇 회사인 뉴빌리티와 양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내용까지 본다면 구글, 아마존,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그리고 뉴빌리티, 젠슨 황이 인정한 자율주행 로봇 기업과 파트너십 이 정도면 기술력에 대한 담보는 된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반등 흐름 나올 때 제가 강의에서도 횡보하는 구간과 거래량이 가장 줄어있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박스권을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21선을 지켜가면서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지금도 이 추세 저점 구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보셨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저항이 잠깐 나오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가 가능하고 이런 패턴을 보시면서 너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21선 구간과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관심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어제는 KNR 시스템과 이렌시스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런 모델 솔루션 같은 기업도 추세 하단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보티즈 역시나 LG 관련된 또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하지만 떠나지 않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볼 때는 흐름에 따라서 매일매일 골라 먹는 매매를 저도 8시 반에서 10시까지 실시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로보티즈는요. 조선과 방산이 지금 시장의 스토리와도 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그리고 모토, 구동, 모듈 이거는 로봇의 팔이 아니라 몸통과 근육인데요. 이건 구조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가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구조적으로는 계속 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로봇 테마 중에서도 구동에 직접 들어가는 회사고요. 이 로보티즈는 고점이 지금 32만 3,500원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7만 원대인데 무난하게 우리가 30만 원대부터 전고점을 이어가는 신고점 랠리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로보티즈 말고도 시메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시메스는 구동은 아니지만 없으면 자동화가 안 되는 필수 인프라 라인입니다. 그래서 조선 스마트 야드 쪽이라든지 방산 무인 공정 쪽에서 가장 큰 병목이 뭐냐면 보는 것과 판단이거든요. 이 시메스가 로봇 비전과 AI 인식 기술로 이 병목을 풀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조선과 방산 자동화로 확장이 될수록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다. 그래서 로보티즈와 시메스 이 두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 맞는 로봇주들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룹주들 정말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대형주 관련해서 우리가 순환매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두산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박지훈 파트너는 LG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두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산도 이제 자회사 안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 또 있다 보니까 상장되진 않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한때 정말 가파르게 좀 치고 왔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요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다 이 생각도 듭니다 진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두산의 이제 자회사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SOFC, 수소연료전지,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밥캣, 북미 지역의 소형 건설기계 1위, 미국 인프라 투자와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 두산 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수소 드론 및 파워팩 개발사입니다. 두산 로지스틱 솔루션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회사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CL 동박 적층판 이야기가 나왔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향 공급 CCL 동박 적층판 해서 두산 자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엔 엔비디아 AI 반도체 소재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면 약간 종합 선물 세트인데 미래지향적인 옛날 과거의 아날로그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로봇, 수소 연료전지, 미국 인프라 재건을 위한 건설기계, 수소 드론 파워팩, 물류 자동화, AI 가속기용 동박 적층판 소재 기업까지도 나오죠. 로봇 에너지 AI 소재.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기업이 너무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저렴할 때 사야 되겠죠.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이 차트는 여러분 LS입니다. LS 이중 동그라미가 쳐 있는 11월 21일 금요일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그룹주 중에 어디가 좋은가요? LS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실체가 명확한 그리고 그 안에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업 포트폴리오 볼 수 있을 만한 자회사의 모습들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선 이쪽으로 딱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산입니다. 두산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와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61선 지지 이후 반등이 시작됐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100만 원 한번 봐야 되겠죠? 두산 지금 사셔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담는다라고 한다면 지주사 중에서 두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순환매 따라잡기 조건은요. 이미 오른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덜 오른 지주사나 대형주 한번 보시고요. 실적과 지배구조 변화가 바뀔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두산에서의
로봇이나 네. 그리고 원전 이쪽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할인율, 자회사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곳, 두산 로보틱스, 로봇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산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조금 눈독 들이고 있는 쪽은 CJ이기도 하거든요. CJ는 CJ 올리브영이 무언가 폭발적인 한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매력 도면에서는 저는 1순위를 두산, 2순위를 CJ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는 LG전자. 정말 LG전자도 그동안 좀 가슴앓이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차 날아가는 거 보고 나서 LG전자도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사실 어제 강의에서 현대차, 그다음에 한화그룹, 그다음에 뭐 두산 쪽 다 확장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다양한 그룹주들 이어갈 수 있는 순환매 종목들을 다뤘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룹주들 보시면 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기업이 지금 적자다라는 이유로 주가를 누른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여전히 제가 LG전자를 말씀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이 종목도 4분기에 실적 적자 전환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때 제가 저희 식구분들께 기회다. LG전자 지금 9만 원이니까 또 봐야 된다라고 했던 날입니다. 저는 이 적자 뉴스를 굉장히 긍정적인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건 리스크 숫자가 선 반영된 결과이고 구조적인 악화가 아닌 구조 조정 그리고 재편 과정에서 녹아있는 적자다. 즉 없애는 적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도 구조 개편이 지금 깔끔하게 된 상황에서 막 올라가고 있죠. 이 그룹주들 체질이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 건전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LG전자는 AI와 로보틱스 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2027년도에는 로봇 산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명확한 시간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분 확대 그리고 글로벌 로봇 전략까지 준비가 지금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탑픽 종목은 아직도 LG전자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관점인데요. 최근에 기관 매수 특징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는 점과 실적 기반 대형주 위주입니다. 그리고 로봇과 전장 같은 이 신규 스토리를 얹을 수 있는 종목으로만 돈이 찾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로봇이 껴있어야 되는 구조를 가진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룹주 단위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와 동시에 중장기성 확장성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최근에도 9만 원대에서 설명드려서 1차 목표가를 10만 원, 12만 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최근에 10만 원대에 도달해 주었고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서 9만 4천 원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점을 보시게 되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고점 또한 높아지고 있고요. 여전하게 목표가는 10만 원부터 12만 원대까지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요. LG전자 최근까지의 적자 뉴스들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리스크가 선반영된 구조 재편의 과정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고, 지금부터 보셔도 좋다. 10만 원, 12만 원 체크해 보시면서 LG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저 PBR 밸류업 종목들, 밸류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탑픽 종목 어느 쪽으로 골라주셨을까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신영증권과 대신증권, 증권맨이시네요. 네,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홀딩 해야지 포스코 홀딩스를 잡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증권주, 최근 들어서 진짜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증권주들도 분명히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엔 실적 열면 어마어마했구나 나올 겁니다. 증권주들은 저점에서 잘 모아놓으시는 전략이 좋은데 질문 자체가 이제 저밸류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종목 선별 기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BR이 0.5배 이하인가,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사주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최소 10% 이상 수혜 강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자사주 소각이 상법 개정의 핵심이거든요. 자사주 소각 시 주가 상승과 경영권 방어 관련해서 파괴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더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배당을 줄 여력이 있는가.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최대 주주도 차등 배당이 아니라 동일하게 배당을 준 다음에 배당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더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하면 추가 상승이 나오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끝으로 지배구조의 역설인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인 무언가 액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자사주가 굉장히 높은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다. 자사주를 반강제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빠르게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폭탄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럼 폭탄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한 잉여 현금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업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21.8%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자사주 비율은 53%입니다. 와. 그러면 유통 주식 수는 2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신규 상장주에서 유통 주식 비중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자사주 비율이 53%,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21.8%, 자사주 소각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신영증권이 왜 반등 나오고 있는가? 밸류업,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신영증권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신증권은 자사주 비율이 25%,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7%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세 보시죠. 차트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최근 수급 쏠림이 우주항공 반도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려왔다가 밸류업 이야기가 나올까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터지지 않았다. 이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이곳에서 여러분들 매집을 하시고 매집을 하신 이후에는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한 18만 원 언저리까지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열려 있더라. 밸류업,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신영증권과 대신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박지훈 파트너. 지금 상승 이후에 옆으로 조금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하나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싼 종목이 아니라 싸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종목을 보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철강 바닥이 확인이 됐고 또 네. 2차 전지와 소재 옵션을 또 동시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철강과 소재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좀 디레이팅을 받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디레이팅이 정상화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 순환매 속에서 저 PBR과 실적 회복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볼 때 생각이 나는 게 저는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좀 농사를 다시 시작해보겠다, 심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만큼 방산 쪽, 기계 부품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지금부터 다시 보셔도 좋다라는 기회 구간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룹주들도 지금 현대에서 한화, 한화에서 인프라 쪽인 두산, LS 쪽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만큼 AI 생태계 인프라인 2차 전지 쪽들과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밸류업 종목 선별 기준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회복 탄력성 경험이 있는가.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더라도 단숨에 회복하는 가격대가 이전 바치던 가격대로 돌아와 주느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과 수급 순환매 중 하나 이상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전에 저항받던 구간, 그동안 좀 꽤 오랫동안 못 뚫었던 가격이 34만 원대 가격입니다. 네. 이 34만 원대를 더 좁혀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하던 가격입니다. 제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란 이전에 지지하는 가격 밑으로 빠졌어도 단숨에 치고 올라서 회복해주는 가격대를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지금 가격부터는 굳이 본전에서 나 매도할래라는 것보다는 40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래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과 전반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쪽들 기회 구간이 많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